우리 시장이 3일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1.5%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일본 시장이 2.49% 폭락을 했고요. 어제는 대만 가권 지수가 급락을 했었죠. 대만 지수가 어제 8.5%까지 급락을 하다가 전저점에서 하락을 멈추고 마이너스 4.1%로 마감을 하고 오늘 또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는 2.67% 급락을 하면서 121선을 붕괴시킨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4월 말 이후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하락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IT 종목들, 반도체라던가 네이버, 카카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들 종목이 우리 시장의 시총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코스피 200이 지금 전저점을 깨고 61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급락, 반등, 저항이 여러 개 맞물리는 자리에서 부딪히고 지금 하락을 해서 오늘 종가상 241선 아래에서 형성이 됐는데 전저점을 지키는지가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 이 하락장에서 코스닥의 완전 개별주가 아닌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종목들 스윙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셨을 건데 힘내시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급락을 피하셔야 되겠죠. 이런 급락이 난데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락 시그널이 분명히 있거든요.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의 고점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 급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급락을 피하고 바닥이 확인되고 매수해도 그 다음에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작년 엄청나게 강했던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급락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뜬구름 잡는 설명이 아닌 진짜 이유를 알아야 또 당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장기 흐름은 펀더멘탈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제 시초가가 마이너스 2%에서 보합으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초가에 있을 때의 펀더멘탈과 종가상의 펀더멘탈이 크게 바뀐 게 없죠. 최근 며칠 사이 급락에서 펀더멘탈이 크게 바뀐 게 아닙니다. 투자 심리가 바뀌고 수급이 바뀐 거죠. 물론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데 경제 지표라는 것이 어떤 때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승의 요인이 되고 또 어떤 때는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결국 투자 심리와 수급이 단기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나스닥이 4월 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고점을 만들고 빠지기 직전 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표 성장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팡 주식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구글, 애플 같은 주식들, 또 아마존, 그리고 그 외에 테슬라 이런 종목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주가가 올라갈 듯 못 올라가고 부딪히다가 결국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런데 그 전부터 부정적인 시그널이 차트상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락에 비해서 상승 파동이 약했던 거죠. 하락의 강도에 비해서 상승의 강도가 약하죠. 각도도 하락이 가파르고요. 거래량도 하락 때 거래량이 더 많고 이 상승 파동에서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크게 원타 봉우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만들어지면서 흔히 얘기하는 쌍봉 M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M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프랙탈 M 패턴이 됐죠. 전형적인 확률 높은 고점 패턴인데요. 그 패턴이 완성이 되기 전에 여기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고 5일선 이탈, 음봉,
그 다음 21선 이탈 음봉 이런 게 나오면서 61선까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제로 주위 사람들에게 나스닥이 좀 고점 시그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가는 것이 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다. 5일선 이탈하면 조심해야 되고 21선 이탈하면 말할 것도 없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61선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렸을 때도 지난번처럼 반등했다가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더 높은 패턴이다. 이 프랙탈 M 패턴의 강한 하락, 약한 반등, 하락이 재차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드렸었고요. 나스닥이 하락하고 이제 반등해서 여기 이제 부딪힐 때 바로 우리 코스피 200 지수가 어디였어요? 정확히 박스 상단이었죠.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1년 상승을 하고 1월 10일에 단기 고점을 만들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박스 상단은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박스 상단은 기본적으로 매도 주식 비중 축소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서 어떤 매물 소화가 되고 돌파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박스 상단 저항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 1월에 고점 찍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미국의 S&P 500 또는 다우지수는 이렇게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었죠. 미국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데 우리는 박스 상단에 부딪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약하다는 거고,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세력이 있고, 또 더 이상 과거에 지난 1년간 상승할 때처럼 비싼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비싼 가격에 사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올라오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내고 있음에도 우리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결국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주식이란 결국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이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그 수요와 공급, 수급과 심리가 가격과 거래량으로 차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은지, 부딪히고 하락할 확률이 높은지, 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는 것이 차트 분석입니다.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내고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고,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당연히 박스 상단에서는 같이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박스 상단에서 비중 축소를 하지 않는 것은 큰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3월 저점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특히 이 마지막 8만원, 9만원 자리에서 주식을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삼성전자 주식을 이 비싼 가격에 매수하면서 가파른 상승에 초보자들이, 일반 대중들이 추격 매수를 한 거고, 결국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조정을 거치고 가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우상향 하더라도 주가는 위아래 출렁거리면서 상승하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추격 매수가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고, 올라올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거죠. 삼성전자 차트 분석이나 대응 전략,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 올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1월 11일에 명확하게 단기 고점 시그널이 예비가 나오고 1차 시그널이 나오고 이렇게 쌍봉 형태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단기 패턴이 완성이 됐고요. 그 패턴의 고점 아래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게 뭐예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여 있다라는 것을 차트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하단이 깨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이 높이만큼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형적인 시세 분석입니다. 물론 이렇게 빠졌다가 휩소성으로 개미들 물량을 털고 다시 올라가서 회복하고 이 자리를 회복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눌렸다가 매물 소화하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안 좋은 형태로 하락이 나온 거죠. 어제 영상 참조하시고요. 삼성 SDI가 작년 3월 18만원에서 올해 81만 8천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거의 350% 약 거의 4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조정 거치고 크게 상승. 그래서 상승한 만큼 상승을 더 하고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고점 패턴이 전형적인 고점 패턴이 완성이 됐고요. 거기가 이제 저항이 되면서 이 아래에서 고점 패턴 아래에서 또 박스를 만들었고 박스가 깨지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100%는 없지만 전형적인 확률 높은 고점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배터리 성장이 모두의 생각대로 된다면 장기적으로 삼성 SDI 주가는 조정을 거치고 다시 우상향으로 할 텐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도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분이야 상관없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분은 반드시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상승 후반분지 고점 패턴을 만들고 조정이 시작됐는지 다시 바닥 패턴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상승, 조정, 상승을 통해서 상승한 만큼 상승하고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 전형적인 고점 패턴이 나왔는데요. 일봉과 주봉을 통해서 고점 패턴을 확인하고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저점에서 단타 매수, 단기 매매 이외에는 할 게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은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차트와 호가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부하셔서 또 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이버도 단기간에 40만원에서 33만원대까지 많이 빠졌는데 장기 흐름을 보면 우상향 흐름이 살아있어요. 장기 추세는 우상향이 살아있고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고점 패턴을 만들고 지금 조정이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가의 장기 흐름은 펀더멘탈에 의해 움직이지만 단기 흐름은 수급과 심리에 좌지우지 됩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이상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실적이든 계약이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지언정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전형적인 고점 패턴을 만들면 주가는 쉬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일반 대중들이 추격 매수하고 메이저가 차익 실현하면서 고점 패턴을 형성하면 주가는 쉬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쉬어갈 때 얼마나 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기간 조정으로 갈지 가격 조정으로 갈지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매일 계속 추적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고점을 예측하고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급락에서 손실을 피하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고점 패턴을 공부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내일 이 시간에 그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